남편은 평생 검소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고 저축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날,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옆 동네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남편 박정수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검소하다기보다는 구두쇠에 가까웠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지출 보자. 그래. 남편은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저축액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 자금 모을 수 있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저축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정기적금에 넣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 모으는 거야. 애들한테 손 벌리면 안 되잖아. 그래. 잘하는 거야. 저희 부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제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강요했으니까요. 장을 볼 때면 항상 말했습니다. 여보, 유통기한 임박 상품 사. 30% 할인하잖아. 하지만 내일 모레 상하는데. 이틀 안에 먹으면 되지. 돈 아껴야지. 저는 유통기한 하루 이틀 남은 음식을 샀습니다. 두부, 우유, 요구르트. 가끔 배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여보, 새 옷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낡았어. 괜찮아. 입을 만해. 아껴야지. 겨울 외투를 15년째 입었습니다. 안감이 해져서 솜이 비쳤습니다. 그래도 따뜻하잖아. 새로 살 필요 없어. 남편 양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멍이 났는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꿰매. 구멍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꿰매요? 바늘로 누비면 되잖아. 버리지 말고. 저는 10년 된 양말을 꿰맸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식할까? 아니야.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외식 한 번에 3만 원이야. 그 돈이면 쌀 한 포대 사. 명절에도 외식을 안 했습니다. 명절인데 밖에서 먹자. 집에 음식 있잖아. 돈 아깝게. 남편은 항상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퇴직하면 돈 벌 데 없어. 지금 모아야 해. 저는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딸 둘을 키웠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35살. 결혼해서 부산에 삽니다. 작은딸 지수는 33살. 미국에서 일합니다. 남편은 딸들에게도 검소함을 가르쳤습니다.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남편은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바로 집에 왔습니다. 나 피곤해. 씻고 자야겠어. 그래. 오늘 힘들었어? 응. 업무가 많아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영희 씨, 남편 좋겠어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러게요. 저도 복 받았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35년 근무가 끝났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면 퇴직이야. 그래? 벌써? 응. 시간 참 빠르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퇴직하면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라도. 좋아.
평생 일만 했으니까 쉬어야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여보, 퇴직하고도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왜?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있잖아. 그래도 돈은 많을수록 좋잖아. 지인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어. 무슨 일인데? 경비 일이야. 아파트 경비. 저는 의아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노후가 길어. 돈 더 벌어야 해.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데? 옆 동네 아파트야. 차로 20분 거리. 거기가 뭐가 좋은데? 급여가 좀 더 높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한 사람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을 확인하려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급여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500만 원 출금, 6개월 전 300만 원 출금, 1년 전 700만 원 출금.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적금에서 돈 빠진 거. 아, 그거 급한 일 있어서 썼어. 무슨 일인데? 부서 회식 경조사비 같은 거. 나중에 다시 넣을 거야. 1년 전 거는 아직도 안 넣었는데 바빠서 깜빡했어. 이번 달에 넣을게.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남편. 검소하게 살며 저축한 남편.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편히 쉬세요. 남편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할까? 당연히 저축하고 일부는 여행 경비로 쓰고.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남편은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이 됐는데 남편이 안 들어왔습니다. 8시, 9시, 10시.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왜 이렇게 늦어? 경비실 정리하다가. 오늘 첫날이라 정신 없었어. 저녁은? 거기서 먹고 왔어. 그래. 조심해서 와. 남편은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죽겠어. 씻지도 않고 바로 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경비일이 그렇게 힘든가? 주말에도 남편은 나갔습니다. 여보, 주말에도 나가? 응. 교대 근무라서. 언제 들어와? 저녁 늦게. 저는 외로웠습니다. 퇴직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비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 옷을 빨래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15만 원.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두 번째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명품 시계 수리 영수증. 30만 원. 여자 시계였습니다. 브랜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 갱년기 호르몬 검사, 5만 원. 환자 이름은 최미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최미란이 누구지? 남편은 그날 경비 일을 한다며 나갔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이 영수증들. 레스토랑, 시계 수리, 산부인과. 아, 그거.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시계 수리는 여자 시계인데 선배 누나 시계. 내가 대신 맡겼어. 산부인과는요? 최미란이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료야. 건강검진 예약 내가 대신 해줬어. 왜 당신이 다른 여자 산부인과 예약을 해줘요? 친한 동료라서.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 중에 근무 끝나고 갔어. 남편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여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뭐? 지갑에서 나왔어.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 누나야. 퇴직 기념으로 준 거. 왜 지갑에 넣고 다녀? 그냥 받아서. 남편은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필요 없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순자를 만나러 옆 동네에 갔습니다. 남편이 일한다는 동네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을 갔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남방의 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게는 15년 된 남방을 입으라고 하면서 저 남방은 새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우리 남편? 여자는 50대로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서 본 그 시계였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둘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웃으며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둘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8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게 뭐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검소하다며 절약을 강조했던 남편. 하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응.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늦을 거야. 그래. 저녁 먹었어? 응. 그럼 나 끊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밤 11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씻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믿었던 남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저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만나줘. 왜? 무슨 일이야? 말로 하기 힘들어.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제 본 일을. 뭐? 정수가? 응.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울었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일단 확실하게 확인해야지. 확인은 뭘? 내 눈으로 받는 걸. 그래도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더 알아봐야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호수 알지? 803호. 가보자. 오늘. 그날 오후 저와 순자는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저기요, 803호에 누가 사나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803호요? 최미란 씨 사는데요. 혹시 같이 사는 사람 있나요? 남자분이요? 계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겼어요? 60대쯤. 키 크고. 안경 쓰셨던 것 같은데.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셨어요? 글쎄요. 제가 온 지 5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셨어요. 최소 5년.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사립 탐정 쓰자. 탐정? 응.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사진이랑 동선이랑. 돈이 얼마나 들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진실을 알아야지.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50대 남자 탐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803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증들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일주일 조사에 200만 원입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지금 갈게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최미란과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함께 장을 보는 사진.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있는 사진. 모두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두 분이 10년 정도 함께 산 것 같습니다. 10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아파트 계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의예요? 남편분 명의입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우리 집 전세금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매달 남편분이 150만 원씩 그 집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네. 생활비로 추정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120개월. 150만 원씩이면 1억 8천만 원. 전세금 2억까지 하면 3억 8천만 원. 남편이 그 여자한테 쓴 돈이었습니다. 최미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뭐라고요? 54세. 옆 동네 마트 계산원입니다. 결혼은? 이혼 경력 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평일 오후와 주말에 그 집에 갑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나? 거의 매일입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은? 안 먹었어. 배 안 고파.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남편은 혼자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오후 저는 803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최미란 목소리였습니다. 택배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란이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박정수 아내입니다. 최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습니다. 박정수요? 누구신데요? 우리 남편이요. 여기 사는. 아, 동료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 사는데요. 최미란은 당당했습니다. 가끔 회의하러 오시긴 하지만요. 거짓말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저는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함께 사는 거 맞죠? 저는 최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래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남의 집? 우리 남편 명의 집이잖아요. 저는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최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예요? 최미란은 무너졌습니다. 작년에요. 작년. 남편은 제게 바쁘다며 여행을 거절했었습니다. 여보, 제주도 갈까? 바빠서 안 돼. 나중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우리 남편이랑 살았어요? 10년요. 10년 동안 내가 모르게. 최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남의 남편 뺏어놓고. 저는 정수 씨가 독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다고요? 최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미 뭐? 사랑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돈 받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매달 150만 원 받았죠? 10년이면 얼마예요? 2억 가까이잖아요. 최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 2억도 우리 남편 돈이죠? 네.
합치면 4억이에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검소하게 살았어요. 노후를 위해 저축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당신한테 다 갔더라고요. 최미라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저는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최미란이 함께 있는 사진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10년이야. 10년 동안 나 속이고 다른 여자랑 살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2억짜리 전세에 매달 150만 원씩? 우리 집은 쪼들리게 살면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한테는 유통기한 임박 음식 사오라 하고 10년 된 양말 꿰매라 하면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외식 한 번 못하게 하고 옷 한 벌 못 사게 하면서 당신은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 데려갔어. 미안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노후 자금 모아야 한다며 절약하라고 하고 당신은 4억을 그 여자한테 썼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40년이야. 40년을 함께 살았어. 딸 둘 낳아서 키웠어. 당신 뒷바라지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 10년을 속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 최미란이랑 끝낼게.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야. 내가 다 끝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영희야.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서류 곧 받을 거예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을까요? 40년은 뭐였을까요? 저는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큰딸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나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부산 올라올 수 있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올라와줘.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작은 딸 지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수야. 엄마가.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언니 온대. 그때 다 얘기할게. 엄마,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음 날, 지연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1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지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증거가 여기 있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어떡해. 화상통화로 지수도 함께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수도 화면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지연이가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나와. 남편이 나왔습니다. 지연아, 아빠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저희는요? 저희는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지수도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전 아빠 존경했어요. 검소하고 성실한 아빠.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뭐? 이혼하세요.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지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혼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요. 10년을 속였는데요. 그래도 40년을. 40년이 뭐예요? 10년 동안 배신당했잖아요. 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혼. 4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들 말이 맞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10년 동안.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영희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이랑.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10년을 속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 최미란이랑 끝낼게.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야. 내가 다 끝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영희야.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서류 곧 받을 거예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연이가 함께 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위자료도. 남편 외도 증거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0년이면 장기간이네요. 네. 위자료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이 40년이니 절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은 특유재산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 분할 시 고려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저는 남편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통장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은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4천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퇴직금 4천만 원 어디 갔어요? 최미란 아파트 전세금 추가로 넣었어. 전세금이 원래 2억 아니었어요? 2억 4천으로 올렸어. 집주인이 올리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쓴다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금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연금은 매달 250만 원 나왔습니다. 35년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최미란에게 갔습니다. 저축은요? 35년 동안 모은 돈은 많이 썼어. 얼마나 남았어요? 1억 정도. 저는 절망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노후를 위해 아끼고 모은 돈. 거의 다 최미란에게 갔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전세금 2억 4천만 원. 10년 동안 생활비 1억 8천만 원. 합치면 4억 2천만 원. 남편이 최미란에게 쓴 돈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법정에 섰습니다. 딸들도 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외도 사실 인정합니까? 네. 기간은 10년입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여성과 동거했습니까? 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이중 생활을 하셨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증언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유통기한 임박 음식 사오라 하고 10년 된 양말 꿰매라 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명품 가방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 데려갔어요. 판사도 동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원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정말.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2차 재판에서 재산 분할이 논의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집, 저축, 퇴직금 잔액 합쳐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절반씩 나누면 각자 1억 2,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는 혼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입니다.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특유재산 감소입니다. 피고가 외도로 인해 재산을 감소시켰으니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산은 6억 7천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반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3억 3,5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산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단했습니다. 현재 재산 2억 5천만 원을 6대 4로 나누겠습니다. 원고 60%, 피고 40%. 원고는 1억 5천만 원, 피고는 1억을 가져갑니다. 추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저는 총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연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최종 판결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은 앞서 결정한 대로 분할한다.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연금은 절반씩 나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안해. 정말. 이제 남입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연이와 지수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잘 살아. 네. 문이 닫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익숙했던 생활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딸들이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맙다. 지연이가 부산에서 올라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있을게요. 괜찮아. 너도 집에 가야지.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지연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 선생이에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 씨, 이혼하셨다며? 네.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요즘 그런 남자 많아요. 잘하셨어요. 저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혼 후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지관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전 남편 최미란이랑 헤어졌대요. 정말요? 네.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서 생활이 어려워졌대요. 최미란이 떠났다던데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데요? 고시원이래요. 경비일 계속하고 있대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용서 못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됐습니다.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고맙네. 수고했어.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봉사활동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 갔습니다. 영희 씨, 여기 경치 좋네요. 정말요? 사진 찍어요. 부산에도 갔습니다. 지연이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계세요. 아니야. 너희 방해하면 안 되지. 방해 아니에요. 손주들도 할머니 좋아해요. 경주에도 갔습니다. 불국사를 구경했습니다. 40년 동안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돈 아껴야 한다며 여행을 못 가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딸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강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웃는 사진.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희 씨, 행복해 보여요. 부럽네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 네. 잘 지냅니다. 나는 요즘 힘들어.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미란도 떠났고, 딸들도 연락 안 받고, 혼자 고시원에서 사는데, 외롭고 힘들어.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매일 컵라면만 먹어. 돈도 없고, 내 SNS 봤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해 보이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영희야,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영희야. 이미 끝났어요. 2년 전에. 제발. 전 이제 행복해요. 혼자서도. 영희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했어. 잘 지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제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웃고 있는 제 사진. 친구들과 행복해하는 사진. 남편은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돈도 최미란도 혼자 남았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꽃잎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 커피 마시러 가요. 네, 지금 가요. 저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남편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예순이 넘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딸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요. 손주들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수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올 여름에 한국 갈 거예요. 엄마 보러. 정말 기대된다. 저도요. 엄마 보고 싶어요. 딸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네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수봉사자 시상식 있어요. 영희 씨 받으실 거예요. 저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상을 받다니.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외식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도 갔습니다. 15년 된 외투를 버리고 새 옷을 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옷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음식도 사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샀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딸이 옵니다. 다음 달에는 봉사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미국에서 딸이 옵니다.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